시작하면은 자 디트로이트와 애틀레틱스 경기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 2시 10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도 많이 없는데 좀 빨리빨리 시작하고 아침 이제 동떨어지게 하나 매치 경기 이렇게 8시 10분 경기 하나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구매 안 하시면은 사실상 오늘 MLB는 없다고 봐야 되죠. 빨리 해서 구매하셔야 되니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틀레틱스랑 디트로이트 경기는 어제 이 경기 3대 0으로 그냥 허무하게 끝났던 경기였었죠. 이 플라우티가 던진 공에 이제 커츠죠. 커츠. 애틀레틱스의 자타 덩치 떡대가 졸라 큰 루키가 한 명 있는데 걔가 친 공이 중견수부터 바로 위로 넘어가면서 슬픈 홈런이 되었고 그 홈런 하나에 그냥 점수가 그대로 굳혀진 상태에서 3대 0으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어제 로페즈의 좌투공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응을 못했는데도 디트로이트 기대를 할 수밖에 사실 어제도 저는 오버를 예상을 했던 경기였던 게 왜 그러냐면 디트로이트가 어제 그렇게 못 쳤는데도 아직까지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좌투 상대 타율이 3할이 넘어가요. 그리고 최근 2주 동안의 디트로이트의 좌투 상대 타율은 2할 7푼 후반, 2할 8푼대까지 나타나고 있을 만큼 좌투 상대로 원래 약한 팀이 아니에요, 최근에도. 근데 어제 로페즈에게 그렇게 꽁꽁 묶이면서 진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도 엔스 대 이제 스프링스, 이 엔스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엔스가 맞습니다. LG에서 1년 뛰었던 그 엔스고 이번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디트로이트랑 마이너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경기를 하다가 지금 디트로이트의 선발진 붕상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많이 붕괴가 되고 고우석도 그래서 계약을 한 거고 엔스는 14경기나 이번 시즌 마이너리그 시작 출발을 하면서 2승 2패 기록하면서 2.89의 ERA로 나름 메이저리그급의 지금 콜업을 기다릴 정도의 좀 호투를 하고 있었어요. 디트로이트에서. 이 삼진 능력이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타자에게도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우타자에게 그 몸쪽에 떨어지는 그 슬라이더랑 이제 150 조금 나오는 이 직구 활용해가지고 체인지업이랑 섞어가지고 이제 피칭하는 그 한국에서 피칭력 그대로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나름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엔스가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갈리게 될 텐데 사실 증명된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 당장 이제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에 또 6월달에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애틀레틱스가 4월,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번 시즌에 좌투 상대 타율이 리그 2위 수준까지 기록이 됐던 팀인데 최근에 8위, 9위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 결국 랭겔리어스랑 앙두아르가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부터 그게 좌투 상대 성적이 이게 확 가라앉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애틀레틱스의 타격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고 이제 오늘 경기도 지금 엔스에게 의외로 좀 막힐 가능성도 염두를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디트로이트가 홈 타격 자체는 진짜 이제는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도 많은 점수를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이게 라일리가 결국에 라일리가 아니로 그 라일리 그린이 결국 타격을 지금 디트로이트의 타선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라일리 그린이 막 묶여버리면은 득점 수준 자체가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글레이버 토레스랑 둘이서 야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스프링스가 정신을 차리면서 이 최근 6월달 피칭을 모두 퀄리티 스타트로 끝을 내면서 진짜로 이제는 좀 진짜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 토론토에게 5월 말에 2이닝 6피안타로 개 털린 적이 있어요. 제고 안 되면서 그때 6실점하면서 볼넷 6개, 안타 6개, 그 중에 1개가 홈런 해서 12출로 만들어내면서 개 털리고 조기 강판 당했던 한 경기 있는데 그렇게 털렸는데도 5월달 피안타율이 2할 5리 지금 이번 6월달 피안타율도 2할 8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2달 동안에 이 퀄리티 스타트만 지금 7차례 기록을 했었고요. 총 등판 횟수는 10번의 등판 중에서 7번이 퀄리티 스타트였습니다. 그만큼 피안타율 관리도 잘 되고 있고 WHIP 수준도 지금 최근 5월, 6월 달에는 1언더로 떨어진 상태예요. 스프링스가.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애틀레틱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애틀레틱스가 최근에 불펜 2이닝 피칭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었죠.
2이닝을 채우게 하는데 오늘도 지금 긴을 계속 아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스프링스 다음에 또 긴 쓰고 밀러 세이브 상 나오면 또 밀러 쓰고 하게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 경기는 사실 엔스의 피칭 활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엔스가 잘 던지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디트로이트고 홈이면은 이게 디트로이트 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국에 다른 선택지로 하나로 좀 틀어보자면은 언더가 조금 더 괜찮은 선택지도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도 제가 이제 표 구매하신 분들 표에 보시면은 제가 디트로이트 승을 써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점수를 제가 써놓죠. 그게 6점을 써놓은 이유가 결국 이 엔스에 대한 이 불안 요소 때문인 겁니다. 엔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이너리그의 성적 자체는 삼진 능력도 지금 트리플 A 수준은 넘어섰고 충분히 괜찮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됐는데 구속도 지금 92, 3마일에서 아마 경기가 이루어지겠죠. 거기에서 애틀레틱스의 타자들이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이냐 수준을 저 또한 예측할 수는 없어요. 엔스가 지금 2021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등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일본 갔다가 이제 한국 갔다가 그리고 다시 메이저리그 돌아와가지고 그 성적을 다시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줘야 되는 첫 번째 이 쇼케이스가 되는 경기이다 보니까 저 또한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력으로 오늘 베팅한다. 제가 주력을 베팅할 거 있으면 제가 표 구매하신 분들 생각해서도 이걸 공개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주력 베팅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경기인 겁니다. 그냥 동전 뒤집기예요. 진짜로.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비 대 가우스먼이 등판하는 클리블랜드랑 토론토 경기입니다. 어제 이 경기 제가 멤버십 분들 주력 경기 영상에서 이제 제가 토론토 승을 드렸었어요. 근데 연장에서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번 시리즈에 클리블랜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타자는 누가 뭐래도 지금 레인 토마스입니다. 이 레인 토마스가 1차전도 홈런을 때렸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홈런을 때리면서 지금 1할 때 타율을 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부상 때문에 빠져 있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활약도 못하고 있다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레인 토마스 때문에 경기가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레인 토마스의 홈런 아니었으면 사실 토론토가 굳혀서 그냥 이겨야 한 점차 승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경기였는데 지금 레인 토마스의 그 홈런이 영향을 또 줬고 연장 가가지고 이 라인업 아다리가 잘못 걸려서 토론토는 고의사구로 이제 칸을 내보내고 플라이에게 번트 지시를 냈는데 이 번트가 내야 안타가 되버리면서 무사 만루해서 호세 라미레즈의 끝내기 안타를 맞아서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바이비 대 가우스먼이면 사실 얘네들이 이미 이제 토론토 홈에서 경기를 서로 맞붙었던 상황이죠. 이 가우스먼은 당시에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7이닝인가 6이닝을 1피안타 1볼넷으로 거의 노히트급 경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3실점인가 했던 걸로 5이닝 3실점 정도 피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사실 바이비가 할 수 있는 실점 수준은 그렇게 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데이터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구종을 워낙 다채롭게 던지다. 얘 바이비가 진짜 예상하기가 어려운 투수인데 이번 시즌 홈에서는 그래도 진짜로 단단하게 2점대 이하리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얘가 원정에서 부진한 성적에서 그 정도 했으면 홈에서는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기가 진짜 어려워지게 이미 기준점도 7.5점이 주어졌습니다. 8.5점이었으면 저는 언더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7.5점이 주어졌는데 가우스먼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성적 자체가 커맨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5월달과 6월달에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지금 보시면은 4경기 연속 피홈런에다가 4사구 경기당 4개씩 나오면서 지금 WHIP가 1.7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6월달에. 근데 5월달의 성적 보시면은 이 3승 1패 2.81 ERA 기록하면서 WHIP가 0.84였어요. 5월달 내도록 4사구 내줬던 게 본래 1개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6월달에는 지금 4사구가 1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이닝 동안에. 이런 모습에 아니지 6개죠. 14개 맞죠. 14개. 14개가 나오는 이런 모습에 지금 가우스먼이 또 오늘 이런 피칭을 하게 된다라고 친다면 사실 누가 봐도 클리블랜드 승리겠죠. 실제 해외에서도 지금 구매율이 좀 갈려요. 이게 저도 이거를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커버스에서는 오늘 경기에 클리블랜드 구매율이 63%에 그 다음에 토론토가 37%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지금 옥션이라는 곳에서는 이 클리블랜드의 구매율이 오히려 지금 35%까지 지금 지금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고 토론토는 65%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배당도 지금 토론토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잠깐만 이거 배당 해석을 잠깐만요. 내가 이거
물어봐야겠다. 챗GPT한테 물어보겠다. 이게 지금 국내 배당선으로 해석을 하면 토론토가 1.99배고 클리블랜드가 1.84배네요. 클리블랜드 배당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초기에 클리블랜드 배당이 1.94배였고요. 토론토가 1.91배였습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 지금 토론토 배당이 오르고 있는 건데 해외 구매율 자체는 토론토 구매율이 여기서는 또 구매율이 또 많이 이쪽으로 지금 토론토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선택지가 자체가 애초에 지금 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나마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이게 이 토론토 배당을 보시면 언어부 기준점을 보시면 8점 나오죠. 커버스에도 8점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7.5점이 잡혔습니다. 7.5점이 잡혔는데 이래나 저래나 결국 이러면은 언더를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클리블랜드 승 라인을 봐야겠죠. 언더 보면은. 왜? 이게 토론토가 지금 이번 시리즈에 타격이 터져서 1차전에서 승리를 했었죠. 2차전도 타격이 조금 돼가지고 4대4 상황이 나왔던 건데 클레멘트가 4위 타선으로 라인을 옮기면서 안타를 못 쳐가지고 바저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해서 토론토 타격이 굳은 거였거든요. 오늘도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사실 이 경기가 만약에 투수전으로 바이비가 홈에서 성적을 유의미하게 활용을 하고 가우스먼이 클리블랜드의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리아스랑 그 다음에 저 보네일러였나? 보네일러도 좌타다. 아리아스랑 한 명 빼고 7명이 라인업에서 좌타자입니다. 스위치 히터 포함해서. 호세 라미레즈랑 산타나를 포함해 스위치 히터 2명을 포함해서 좌타석에 들어서는 게 7명이에요. 근데 가우스먼이 이번 시즌에 좌타 상대로 피안타율 2할 5리, 우타적인 2할 오픈대까지 올라가는 좌타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활용을 하면은 사실 결국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오늘 스미스 이틀 쉬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스미스 나오는 경기가 돼버리면은 후반에 클리블랜드 불펜진은 꽤나 단단하게 됩니다. 가디스가 이번 시즌 최근에 불안해가지고 가디스가 가장 불안한 요소입니다만 결국에는 오늘 경기 이거 스미스 나오는 경기에서 바이비 등판해서 홈 경기 ERA 수준의 피칭을 해준다고 한다면 가우스먼도 최근에 재고난조가 불안하긴 합니다만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스플리터 회전수가 RPM이 시즌 초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직구 피안타율이 올라갔거든요. 클리블랜드가 그 포신 페스트볼의 대응이 꽤나 잘 되고 있고 상위 타선에서 지금 특히 오늘 상성상 슈네이만이랑 그 다음에 호세 라미레즈, 스티븐 관, 산타나는 전부 다 가우스문의 공을 일단 칠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승언더 라인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이 경기 오늘도 비 옵니다. 오늘 이슬비가 계속 올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확률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강수 확률은 53%입니다. 참고하셔서 배팅을 하시던지 좀 안 하시는 방향을 좀 권장드리긴 해요. 이 경기 배당적으로는 이런 경기가 맞췄을 때 맛있겠죠. 사실은 1.7배당이 넘어가고 역배도 1.9배당 수준이니까 맞추면 맛있는 배당이긴 한데 일단 비가 온다고 하니까 변수 있는 경기는 좀 거르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네소타랑 이제 시애틀 경기입니다. 우드 리차드슨 대 행콕인데 이 경기가 사실 오늘 오버 까면은 개꿀 배당이긴 해요. 이게 8.5점까지 주어졌으면은 어제 시애틀이 못 치긴 했습니다만 우드 리차드슨 공에 이거 시애틀이 못 칠 리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콕도 시애틀 컵스 원정 갔다가 그때 홈런 개쳐맞고 울면서 내려왔죠 거의. 지금 오늘 경기도 사실 행콕 정도면은 이제 벅스턴, 코레아, 그 다음에 리, 제퍼스 라인에서 공략이 돼야 되고요. 이거 오버 가는 게 진짜 이로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경기가 오늘 강수확률 71%입니다. 거의 취소된다고 봐야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게 비 수준이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라이트 레인이라고 해서 강수량이 많지 않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 때문에 경기가 좀 난잡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사실 건드리는 거는 비추천이긴 합니다. 날씨만 좋았으면은 저는 오버 건드렸을 것 같아요. 이 경기 역풍 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버 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캔자스시티 대 템파베이인데 이 경기도 사실 어제 이제 경기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심슨 들어오고 나서 그 내야 안타 하나 만들어낸 게 좀 컸죠. 그것도 진짜로 거기에서 이제 3점 딱 만들어낸 그 2회였나요? 2회인가 그랬던 거 기억하는데 그걸로 경기가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라스무센의 공이 진짜로 좋거든요. 저는 템파베이 경기 선발 경기 중에서 가장 신뢰도 높게 보이는 게
보고 이제 접근하는 게 라스무센 경기예요. 라스무센이 나왔을 때는 진짜로 템파베이가 홈 원정 안 가리고 진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97마일의 이 빠른 공을 필두로 해서 경기 운영을 하는데 라스무센은 진짜로 믿을 만한 선발이다. 이제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오늘은 이제 바즈입니다. 이 새끼는 좀 말이 달라요. 이 라스무센은 최근에 저 볼티모어한테 한번 잘 던지고도 패배했던 그 경기를 제외하고 이 템파베이가 최근에 8경기 중에 7승을 했거든요. 어제 경기 포함. 근데 이 바즈 얘는 7승 3패를 하고 있긴 한데 얘는 좀 상황이 달라요. 얘는 일단은 제구에서 있다 봅니다. 얘가 아까 제 가우스몬보다 좀 더 심해요. 지금 볼넷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심지어 바라스무센처럼 이 9위로 찍어 누르기에도 구속이 좀 부족하고 바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리텔이 제일 불안하고 그 다음 바즈, 그 다음에 바즈는 구속은 안 딸려요. 구속은 안 딸리는데 그 다음 바즈 재구 때문에 부달리고 라스무센이 제일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페피엇이 그 사이 어딘가 들어갈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결국 이 재구가 사실 이게 개판이 될 수 있는 게, 이 보시면 캔자스 시티에게 이미 한번 개 털렸습니다. 이 홈에서 한번 시원하게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템파베이의 타선을 생각하면은 기세 싸움에서 템파베이가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바즈는 진짜로 못 봐줄 수준 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저는 그 바지에 그 검은 신발만 봐도 뭔가 좀 보기에 조금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이게 야구 보면서 항상 던지면서 좀 뭔가 불안해 보여요. 이때 당시에 바즈가 이 5월달에 피안타율이 3할 2푼 3리가 기록됐을 만큼 바즈의 컨디션이 재고도 안 됐지만 피안타율 자체도 너무 높았던 이 달이었습니다. 5월달이. 그런데 6월달에는 지금 그렇게 실점을 하고 볼넷을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만 이닝이 짧아질 뿐 위기관리가 되면서 이 피안타가 실제로 줄어들었어요. 피안타율이 이 4경기 동안에 1할 8푼 5리 수준으로 굉장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5월달에 조금 바즈가 피안타를 좀 많이 쳐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 타격감은 지금 하락세에 있죠. 결국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 가르시아, 바비이트 주니어, 그 다음에 인디아, 그 다음에 살바도르 페레즈로 이어지는 이 1, 2, 3, 4 라인업에서 통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기가 완전히 갈리게 될 텐데, 사실 이 바즈가 이때 캔자스시티 나왔던 경기도 이 파크 팩터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외야로 불어가지고 바즈 입장에서도 꽤나 어려운 경기를 했던 날이었었거든요. 오늘 경기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템파베이의 타선이 지금 극대화되어 있는 극도로 각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캔자스시티는 지금 오히려 이 타격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하락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팀입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 성적 자체만 따지고 보더라도 이 바베이트 주니어가 팀 내 최고 고타율로 6경기 동안 2할 9푼 1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역할을 해줘야 되는 핵심 타자 중에 한 명이라 되는 가르시아가 2할 1푼대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살바도르 페레즈가 1할 3푼 치고 있습니다. 진짜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드오프에서 인디아도 1할 6푼 7리 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런 캔자스시티의 타격 지원 수준이라면 로렌젠 가지고 템파베이 라인업 지금 버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이 경기. 네, 그래서 이 경기는 템파베이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휴스턴이랑 필라델피아인데 헌터 브라운 대 산체스, 이것도 사실 어제 필라델피아 제가 라이브 보신 분들은 제 말 들었으면은 필라델피아는 가면 안 됐죠.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어제 이 경기 필라델피아 정배 보면은 안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진짜 그만큼 필라델피아의 타선에서 알렉 본 말고는 사실은 제대로 된 컨택이 되고 있는 타자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헌터 브라운과 이 산체스, 이제 이거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오히려 이제 오늘 휴스턴 정배당이 나왔는데 휴스턴이 정배당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제는 좌투수였거든요. 특히 고든에 던지는 공을 보면 이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이 스위퍼로 승부를 하는 게 이 고든입니다. 어제 나왔던 그 고든인데, 지금 잠시만요. 이거만 등록해놓고
고든의 스위퍼에 대해서 그 공을 칠 수 있는 타자가 사실 원래라면은 이제 카스타노스, 그 다음에 알렉 붐, 그 다음에 트레이 터너, 이 세 명이에요. 이 세 명. 이 세 명만 고든의 그 스위퍼에 대해서 몸쪽 공을 바깥쪽으로 보고 밀어내서 치고 바깥쪽에 스위퍼 들어가는 것도 밀어서 보내고 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자들인데, 결국 어제 이 카스타노스, 알렉 붐, 그 다음에 트레이 터너 세 명 합쳐서 12타수 1안타. 알렉뿐만 그 트레이 터너만 안타 한 개 때렸었고, 오히려 슈아버가 안타 2개 때렸던 날이었었고, 나머지가 역할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헌터 브라운 나왔는데, 헌터 브라운은 이제 힘으로 윽박지르는 유형이죠. 이런 유형에 오히려 필라델피아가 밀어치는 타구가 좀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헌터 브라운의 호투만 믿고 이거 휴스턴 승으로 접근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합니다. 오히려 산체스의 이 똥볼 체인지업에 휴스턴이 이 땅볼만 치다가 또 끝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임을 좀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기준점은 낮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언더 쪽으로 좀 차라리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기준점은 낮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스턴 승 정배당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 산체스가 지금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땅볼 비율은 개인 커리어 수준과 좀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7.6%가 커리어 평균인데, 올해 이번 시즌 55.9%, 작년에 58.3%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체인지업에 땅볼 많이 나오고 있고요. 휴스턴이 장타 못 치면 어제도 이제 카라틴이었나요? 홈런 그게 진짜 컸죠. 한방 쐐기. 필라델피아도 그 2, 3루 찬스 있었던 거 못 살린 게 컸었지. 사실 나 먼저 앞서 나가고 힐러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어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의외로 헌터 브라운 상대로 그 밀어치는 안타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빠른 공에는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언더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팔렌테랑 이마나가 경기인데, 이 경기는 오늘 사실 이마나가의 복귀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나가가 얼만큼 회복되었느냐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근데 이마나가가 마지막 이제 리앱 등판에서 던졌던, 마이너리그에서 던졌던 이 성적은 5이닝 정도 선에서 79 정도로 던지고 최종 리앱 등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복귀를 하는데, 당시에 이마나가의 구속은 경기 중 초반에 90마일, 91마일에 빠른 공이 나왔었고, 이 4회쯤 넘어가서는 89마일까지 이 빠른 공의 구속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마나가 가장 좋을 때 구속이 이 93마일입니다. 93마일 그때만큼의 구위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91마일 던졌던 경기도 많아요, 실제로. 원래도 이제 데뷔했을 때 데뷔 한 7연승 했을 때인가요? 그때 이마나가의 공이 93마일 던졌었고, 시즌 중반 넘어가고 나서 이제 해가지고는 이마나가의 구속이 91마일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도 잘 던진 경기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도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89마일을 봤다는 거예요. 89마일을.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에서 89마일짜리 공을 던진 거를 제가 봐버렸어가지고 몸 상태가 과연 완벽한 것인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는 됩니다. 그 부분이 좀 가장 거슬리겠죠. 그리고 팔렌테 나오는 경기에서 사실 이제 컵스의 이제 타격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경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제 제가 방송을 유튜브에서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제 이 경기 컵스 승 보면서도 저는 언더를 예상했었는데, 어제 8대 0으로 0.5 언더가 났던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도까지는 나오면 안 됐던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에릭 페디가 이번 시즌에 홈에서 시즌 중에 전체 시즌 피홈런이 6개밖에 없었고, 홈에서 피홈런 디트로이트 상대로 1회에 홈런 2개 맞았던 거, 솔로 홈런 2방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에릭 페디가 이안에빅의 리드오프 홈런 맞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카일 터커랑 그 다음에 한 명 더 누구였지? 또 홈런 맞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홈런을 에릭 페디에게 홈런을 3방이나 때려낸, 홈런을 3방이나 때려낸 컵스의 라인업의 힘은 진짜로 이제는 원정에선 특히 성적이 위글리 필드에서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시즌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걸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경기도 사실 팔렌테 정도의 무난한 우완
한 선발을 꺼내가지고는 지금 컵스의 타선을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CPA가 좀 못하는 날에는 니코 오너가 그렇게 쳐서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안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카일 터커라든지 얘네들은 고정값으로 지금 좀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대승한 날에 보통 보면 이제 부시라든가 켈리라든지 요 라인에서 또 기세가 또 올라오고, 또 한 명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게 세이야스 즈키. 지금 그렇게 지금 타선을 생각을 하면 벌레슨이 워낙 잘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고, 지금 뭐 스캇이라든지 아니면 윈이라든지 세인트루이스 나가면은 발야구도 가능하고 충분히 강점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당장의 이 경기를 컵스의 타선을 제껴내고 이제 이마나가의 이 포크볼의 이 경쟁력을 보이면서 출루가 이루어지고 그거에서 비비는 경기를 할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컵스에 손을 들어주게 되지 않나. 이게 최근에 이마나가가 길게 못 던지더라도 컵스의 불펜진 해주고 있는 활약이 조금 더 뛰어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를 더해서라도 확실히 컵스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합니다. 다만 가장 거슬리는 건 결국 이마나가의 이 햄스트링 부상 복귀전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이겠죠. 그래서 복귀전에 당연히 무리는 안 시킬 때고, 이 경기 비중이 이마나가에게 50%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을, 60% 이상 안 넘어 5이닝까지일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나머지 4이닝에서의 변수를 지워야 되는 게 오늘 컵스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랑 LA 다저스는, 콜로라도는 어제 돌랜더가 많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랜더가 정말 야마모토와 비비는 피칭을 하면서 진짜 잘 던져줬는데 막판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졸라게 비가 옵니다. 비가 와가지고 내야 이제 2사 2, 3루 찬스에서 내야 1루 플라이가 되었었는데 비 때문에 그 이제 2루수가 그 공을 놓쳤어요. 그래서 1루수랑 2루수 사이에 공이 뚝 떨어지면서 2사다 보니까 주자들은 자동 출발이죠. 인필드 플라이 선언도 안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게 결국 주자 득점이 된 상태에서 결국 2점을 주고 경기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돌랜더의 자책점 2점이 늘어난 채로 2대0에서 경기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어서 투수 교체되고 거기서 게임 터졌죠. 맥스먼시 말롬런이 게임 퍼뜨렸는데, 이제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아쉬웠던 경기였다고 봅니다. 하늘이 좀 야속하겠죠. 비가 그렇게 왔으니. 근데 오늘 경기는 이제 커쇼 대 곰보 자완 똥볼 대결인데, 사실 다저스의 타격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는 이미 코어스필드 게임이 되었고, 이 커쇼를 상대로 사실 프리먼이 이 콜로라도 대 프리먼, 아니면 굿만, 아니면은 지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토길라라든지 이런 타자들 커쇼 공 전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저스가 순수하게 곰보의 공을 이제 털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1.5점의 기준점이 주어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콜로라도도 오늘 경기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커쇼의 공을 못 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이 다저스의 타선에 이 오타니뿐만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맥스먼시가 이번 주에만 말홈런이 2개예요. 그런 맥스먼시의 활약이 살아나버리면 지금 쉬어갈 타선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맥스먼시, 윌 스미스, 그 다음에 프리먼, 배츠, 오타니 지나가면 하위 타선에 가는 지금 또 콤프로토가 미쳐가지고 지금 또 홈런을 그렇게 때리고 있고, 끽하면은 우리 혜성이 3할 타자 김혜성이도 있고 지금 쉬어갈 틈이 없어요. 다저스 타선이. 그래서 이게 지금의 콜로라도 타선 투수진이 버텨내기는 사실 힘들어 보인다. 커쇼라는 점이 가장 불안하긴 하지만 커쇼 나오는 경기에 타자들 득점 지원 잘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3승 0패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득점 지원이 나와서 다저스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마이애미인데, 와, 이것도 진짜 지옥이죠. 진짜로 어제 이제 마이애미 치는 거 보면 이제 마이애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이애미가 이게 오늘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어제 이제 4만타를 때려냈었던 이 마이애미의 로페즈가 어제 그 슬라이딩을 하다가 목에 살짝 좀 불편함을 표시하는 장면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게 오늘 영향을 끼쳤고 또 안 나오게 되면 좀 골 때릴 수 있겠죠. 이 로페즈가 원래 좀 꾸준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즈, 산체스, 그 다음에 아거스틴 라미레즈,
그 다음에 스토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위 타선에서 타격이 이루어지는 게 마이애미인데, 그간에 지금 마이애미가 이 라미레즈가 완전 삽질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스토어스도 진짜로 삽질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오래 했었고, 로페즈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제 그 타선이 하위 타선에서 그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마이애미가. 오늘도 사실 버드송에다 어제 심지어 털린 게 도발입니다, 도발. 그 빠른 공을 던진 도발이 털린 거였고, 그 다음에 언더스로우 지금 필승조급이라고 할 수 있는 로저스가 그렇게 털려버린 거였고, 웹이 그렇게 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요새 정세 추세를 인용해서 말을 하면 이제 이란 사태로 따지면은 그냥 이제 탄도미사일급 전략을 이제 썼는데 막혀버린 거야. 이 아이언돔에 막혀버린 거예요. 진짜로. 사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오늘 경기에서 쓸 수 있는 무기 자체가 없어집니다. 결국 버드송이라는 선수가 버티지 못했을 때. 근데 마이애미는 오늘 꺼내는 선수가 정크, 벌크 릴리퍼죠. 그러니까 얘도 오늘 길게 던지면 3이닝. 제가 볼 땐 그거 이하로 던지고 들어갈 것 이 3이닝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긴 한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마이애미의 이 불펜 데이를 샌프란시스코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타선이 바뀔 때마다 이 결국 다른 투수를 상대하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노림수 잡기가 좀 어려워지게 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 마이애미의 이 불펜 작전에 샌프란시스코가 고전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경기장이긴 한데, 어제 이 바람이 그렇게 불었는데도 윌리 아다메즈의 타구가 말로 홈런이 안 되고 펜스 앞에서 잡히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제 오늘 경기는 경기 후반으로 가면은 바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 경기 시작할 때 3시 45분 때에는 한 6m 정도의 바람이 외야로 부는데, 이제 5회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5회가 아니라 한 3회부터는 9마일 per hour, 이후에는 한 12마일, 14마일까지도 바람이 올라갑니다. 그 33개만 하십시오, 그냥. 네. 잘못 쏘신 것 같은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바람의 영향을 또 생각을 하면은 장타에 대한 의식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경기 오늘 기준점이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8.5점이 잡혔어요. 샌프란시스코도 마이애미 타격 공을 좀 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이애미가 비빌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2.5 프렌 정도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뉴욕 매츠 대 애틀랜타의 경기인데, 캐닝과 홈즈의 대결입니다. 홈즈의 콜로라도에서의 15탈 3진 경기의 임팩트는 굉장했었고, 실제로 지금 저번 경기도 그렇게 좀 잘 던지면서 홈즈는 6월달에 진짜로 이제는 애틀랜타에 거의 에이스급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활약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경기도 이 마이애미 상대로 5.2이닝을 볼넷을 무려 5개나 쳐내줬는데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애틀랜타의 타선이겠죠. 타선에서 아쿠냐 주니어랑 그 다음에 올슨의 활약에 너무 이제 비중이 지금 커져 있는 게 애틀랜타의 타선인데, 사실 그거를 좀 보강해주고 있는 게 발드윈이거든요. 최근에 진짜 필요할 때마다 홈런 쳤던 게 발드윈이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틀랜타도 오늘 뭐 그렇게 캐닝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이거를 매체의 홈 타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애틀랜타도 홈 타율이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근데 이 원정에서 애틀랜타가 급격하게 죽어버리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이 캐닝 이미 한번 애틀랜타에게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캐닝이. 그러고 이 매체 입장에서도 오늘 이제 이 가렛과 필승조, 브로조반 이 두 명의 투수를 릴리퍼를 앞세워서 마무리 디아즈까지 가는 과정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6이닝 피칭만 해도 매치는 구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금 가장 결국 매치에서 이 무서운 거는 결국 이 소토입니다. 소토.
이 소토가 최근에 진짜로 살아나가지고 미친 듯이 치고 있어요. 어제도 이 멀티 홈런을 치면서 경기를 이제 승리로 이끌었었고, 지금 소토가 그렇게 3할 4푼 8리라는 타율을 23타수 8안타랑 5홈런이라는, 안타 8개 중에 홈런이 5개였던 겁니다. 그만큼 이 홈런에 굉장히 임팩트가 나오고 있고, 린도그도 거기에 조금 홈런포를 좀 가세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가장 희망적이었던 거, 알론소가 안타를 쳤다라는 거예요. 알론소가 최근에 26타석을 들어서면서 삼진이 13개였습니다. 삼진이 50%였어요. 미친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론소가 안타를 쳤고, 꾸준하게 니모랑,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저 바티, 바티 얘네들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알바레즈래 알론소랑 맥닐이 치는 날에 그럼 이긴다라고 봐야 되는 매치의 경기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꼬맹이 루키죠, 로니 마르시오인가, 그 친구도 타격감을 좀 과시를 하고 있고, OPS가 걔가 최근 데뷔하고 5경기 치르면서 0.941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매치가 또 색다른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자원을 발굴해낸 상황에서 좀 시너지가 좀 잘 나지 않을까 싶은 게 저는 오늘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치 승 좀 보는 게 괜찮아 보인다. 실제로 이번 시즌에 매치가 보여주고 있는 이 홈에서의 승률이겠죠. 매치 어딨냐? 뉴욕 매츠 홈에서 28승 12패라는 정말 뛰어난 홈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매치라면, 오늘도 사실 선발 싸움에서 반반이나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세로 이겨야 되는 날이지 않나 싶은 경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끝날 것 같고, 경기가 많이 없어요. 사실상 비가 와가지고 이 두 경기를 못 건드린다라고 치면은 선택지는 7개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가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선택지 잘 가져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